예, 이번에는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논란 뜨겁고 또 오늘 또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합니다. 자, 관련한 소식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공매도 금지 조치 이거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금융위는 어제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공매도 재개 상황,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어떤 국제적인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데에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라는 데에 좀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5월 3일 아닙니까? 날짜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네, 이제 5월 3일부터는 이제 예. 코스피 200과 또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부터 네네. 공매도가 좀 재개될 예정입니다. 주요 대형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은 이제 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익숙하고 네, 또 네. 이제 파생 상품 시장과 또 이제 주식 시장 간 연계 거래 활용도가 높은 데다가 예. 시총이 또 꽤 크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이런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종목부터 이렇게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전산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데 약 한 2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매도를 무기한 금지하자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의 어떤 그 국가별 신용 등급 평가 시에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른바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공매도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이 공매도 이걸 다시 뭐 풀더라도 네. 뭐 어떤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처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런 뭐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어떤 참여도 좀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러면 좀 개선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 부분을 두고 이제 좀 많은 개선 여부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좀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코스피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3,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런 좀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국경제연합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각국 통화 확대 정책과 또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은 월별 통화량과 또 주가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우리나라 코스피만 2019년 대비 지난해 상승폭이 30%를 넘으면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겁니다. 예. 이 주가 변동성을 좀 살펴보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는 17.7%로 조사 대상 중에서 주가 변동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97%로 갑자기 치솟으면서 변동폭이 가장 컸던 겁니다. 유동성이 다리 갈 데도 없고요. 또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제일 선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심리에. 네, 맞습니다. 예. 좀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동성이 많이 몰리면서 예. 이런 좀 의존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이런 특정 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라고 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조사 대상의 그 주가 변동 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28.4%로 가장 컸고요. 3분의 1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항생지수의 텐센트는 16.6%, 그리고 S&P 500의 애플은 6.7%를 나타내면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도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국내 주식시장만 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인 50% 내외를 꾸준하게 유지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지난해 65%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기업 매수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문제는 없습니까?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 텐데요. 예. 대부분의 그 글로벌 금융사가 이런 풍부한 유동성과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올해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예.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모건 스탠리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S&P 500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경련은 이 작년 글로벌 증시는 각국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실적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놓고 볼 때 큰 괴리를 보였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가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이것 때문에 여당하고 이제 정부 갈등의 골이 좀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와요. 그렇죠? 사퇴 일고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제 이낙연 대표와 또 홍남기 부총리가 충돌했습니다. 예. 청와대까지 좀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 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자신의 SNS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이제 좀 논란의 불이 붙은 건데요. 예.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좀 공식화했고요. 예. 홍 부총리는 이제 보편적 지급과 또 맞춤형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당 대표와 또 경제수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 그 내부에서 이제 홍 부총리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이럴 때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예. 경제부처와 당의 이견은 늘 있어왔다 그러면서 네네. 일단 당정 갈등 우려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이견은 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조기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 충돌 양상은 조금 수그러든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정부와 이견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이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네. 해명하기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또 엇박자를 보이면서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막연하게 보편 지원이니 뭐 특별 지원이니 말하지 말고 세무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방향을 좀 정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오늘 지금 막 그 뉴스들 이제 오늘 정부가 발표할 그 부동산 대책 속보들이 네. 막 뜨고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 이 뭐 전국에 막 85만 가구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근데 이런 소식에도 뭐 소식을 앞두고도 근데 지금 이사 갈 집 뭐 지금 구하는 게 뭐 어렵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천정부지로 좀 치솟은 이런 전세값 때문에 그런 네네. 건데요. 전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7월 말 정부가 이제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뒤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7,800여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이제 무려 1억 원 넘게 상승한 겁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KB국민은행의 그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5억 8,827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예. 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평균 가격은 5억 7,049만 원이었습니다. 예. 둘 사이 크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이제 5억 원을 넘어서 이제 6억 원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뭐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6개월간 15% 넘게 오르면서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이제 전세값 상승률과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대 4년 동안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이 전세값을 좀 올려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이 수도권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예. 이런 전세 수요가 좀 많이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좀 상승하고 있는 건데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3억 5천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 4억 원을 넘어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넉 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도권 전세값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경기도에서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제 30% 가까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였고요. 예. 이어서 이제 광명시와 용인 수지구 또 기흥구가 근소한 오름폭을 보이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전세가 급등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도 상승세도 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예.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5개월 동안 7.7%가 상승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는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속보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예. 당점은 원래는 이제 오늘 서울 이제 32만 5천 호를 포함해서 네네. 이제 전국에 이제 85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이제 발표한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대 규모 공급 물량이고요. 네. 공공 재개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지역 등 그런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예.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진 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